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요즘 뉴스 보시면서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라는데 왜 내 계좌는 빨간 숫자가 하나도 없지? 진짜 이상한 거 아닌가요? 2026년 4월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600선을 뚫더니 거기서 멈추질 않았거든요. 나흘 연속으로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결국 6,750을 돌파해버렸어요. 한국 증시 역사상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숫자예요. 방송마다 난리가 났죠? 증권사 유튜브마다 7,000피 간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얘기가 넘쳐나고 있거든요. 근데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요. 왜냐고요? 숫자는 역사상 최고치인데 정작 제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오히려 물렸다, 반토막 났다.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뚫는 동안 개인 투자자 10명 중 7명은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국내 개인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거든요. 지수는 오르는데 내 계좌는 왜 오르지 않는가? 이 질문의 답을 오늘 이 영상에서 완전히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지금 이 시장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딱 3가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이 3가지만 피해도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코스피가 나흘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 기간 동안 코스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떨어지는 이 기묘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코스닥 종목을 갖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처럼 비싼 대형주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중소형 코스닥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역사적 시고가를 쓰는데 내 계좌는 파란 거예요.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내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닌 거죠. 연합뉴스가 4월 30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코스피가 나흘 연속 상승 엔진을 이어가는 동안 코스닥은 같은 기간 하락세를 보였다고 나와 있어요.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돈 있는 큰손들이 코스닥 중소형주를 팔아서 그 돈을 삼성전자, 현대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코스피 대형주로 갈아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 과정에서 코스닥 주가는 내려가고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는 거죠. 그 흐름을 모르고 계속 코스닥 중소형주를 붙들고 계신 분들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쓰는 순간에도 본인 계좌에서는 손실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거든요. 주식시장에는 3종류의 플레이어가 있어요.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 이 셋이 매일 서로 사고 팔면서 돈을 주고받는 구조예요. 근데 지난 몇 년치 데이터를 쭉 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반복돼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하는 날, 개인은 순매도로 반대편에 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유한타증권 자료를 보면 코스닥이 상승한 어느 날, 기관과 외국인은 이틀 연속으로 동반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반면 개인은 이틀 연속으로 순매도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이냐고요? 개인이 팔아치운 주식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서 올려버린 거예요. 개인이 던지는 바로 그 순간 큰손들은 주워 담고 있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로 공포에 팔고 탐욕에 사는 경향이 있어요. 주가가 조금 빠지면 겁이 나서 던지고 한창 오르면 이제 올라타야 한다며 뒤늦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은 정반대예요. 개인이 던질 때 줍고 개인이 몰릴 때 팔아요. 이 게임에서 개인이 계속 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요,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정보의 비대칭이 워낙 크거든요. 기관과 외국인은 수십 명의 전문 애널리스트가 하루 종일 시장을 분석하는데 개인 투자자는 유튜브 댓글이나 주식 카페 글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그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추적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고요. 그 답이 바로 다음 내용에 있어요. 이번 코스피 사상 최고치 랠리의 출발점을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에 있어요. 알파벳이랑 아마존이 깜짝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왔고 거기에 시게이트라는 데이터 저장 장치, 회사의 긍정적인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어요. 그 불꽃이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 증시로 옮겨 붙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냐면요. 한미 반도체가 세계 최초로 보COC COB 본더라는 장비를 출시하면서 급등했어요. 이 장비는 고성능 적층형 메모리와 기업용 저장 장치 생산에 쓰이는 건데 글로벌 고객사에 바로 공급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터진 거거든요. 현대차는 하루에 10% 넘게 올랐고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함께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해요. 이 종목들이 오를 거라는 걸 미리 알고 들어간 개인 투자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미반도체의 신제품 출시 소식이 나오기 전에 그 주식을 갖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급등 뉴스가 터진 뒤에 추격 매수로 들어갔다가
고점에 물리는 패턴을 반복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단순해요. 뉴스가 나온 다음에 달려가지 말고 뉴스가 나오기 전에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실적 발표 이전과 글로벌 공급망 흐름을 미리 파악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국내 반도체 장비주나 방산주처럼 글로벌 빅테크,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업종의 흐름을 꾸준히 추적하는 거예요. 이 습관 하나가 추격 매수의 늪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어요.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코스피가 6,750을 넘었어요. 7,000 돌파가 눈앞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지금 들어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게 요즘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 무조건 들어가세요 혹은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단칼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조심하셔야 해요. 대신 제가 역사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는 두 가지 패턴 중 하나가 반복돼 왔어요. 첫 번째는 추가 상승, 두 번째는 단기 과열 후 조정이에요. 어느 쪽이 될지는 그 시점의 글로벌 경제 상황, 국내 기업 실적, 그리고 외국인 자금의 방향성이 결정해요. 지금 이 세 가지를 보면 어떨까요? 글로벌 경제는 빅테크 실적 호조로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국내 기업 실적 발표 시즌도 아직 진행 중이라 긍정적 뉴스가 더 나올 여지가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국내 대형주를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아직은 더 간다는 쪽에 무게가 실려요. 근데 반대편에서 무서운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코스피가 6,750을 돌파한 지금 7,000선까지는 약 250포인트가 남아있어요. 지금의 상승 기세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진짜 문제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수가 심리적 저항선인 대형 정수를 뚫는 순간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위험한 행동이 뭐냐면 단기 급등한 종목을 무턱대고 추격 매수하는 거예요. 뉴스에 나온 다음에 달려가는 거. 그게 가장 위험해요. 반대로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현명한 행동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종목을 골라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나눠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차이 하나가 수익과 손실을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코스닥 중소형주 비중을 줄이고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재편하세요. 지금 시장의 핵심 흐름은 명확해요. 자금이 코스닥에서 코스피 대형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이 흐름을 거스르는 건 급류를 거슬러 헤엄치는 것과 같아요. 지금 코스닥 중소형주를 붙들고 언젠가는 오르겠지를 기다리는 건 시간과 기회비용을 동시에 잃는 거예요. 삼성전자, 현대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게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두 번째, 절대 한 번에 다 넣지 마세요. 코스피가 7,000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당장 다 넣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조급함이 바로 함정이에요. 역사적으로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한 번에 전액을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손실을 봤거든요. 전체 투자금을 3회에서 5회로 나눠서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주가가 조금 더 빠지면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설령 더 오르더라도 일정 부분은 수익을 함께 가져갈 수 있어요. 세 번째, 글로벌 빅테크 실적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이번 코스피 랠리를 이끈 핵심 동력이 알파벳과 아마존의 깜짝 실적이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국내 증시는 이제 글로벌 빅테크 실적과 거의 실시간으로 연동되고 있어요. 인공지능 관련 투자가 늘수록 반도체, 데이터 센터 관련 장비주가 함께 움직이거든요. 분기별 실적 발표 일정을 미리 파악해두고 실적 발표 직전에 관련 종목의 흐름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면 뉴스에 뒤늦게 반응하는 개인에서 벗어나 한 발 앞서 움직이는 투자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전부예요. 거창하지 않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1년 뒤 여러분 계좌의 숫자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오늘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결국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구나. 맞아요. 주식시장은 정보와 심리의 싸움이에요. 지수가 올라가는 이유를 모르면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내 계좌는 쪼그라드는 기묘한 현실을 겪게 돼요. 반대로 흐름을 알고 있으면 남들이 두려움에 팔아치울 때 조용히 죽고 남들이 환호하면 몰릴 때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코스피 6,750. 이 숫자가 끝이 아닐 수 있어요. 7,000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숫자에 흥분하지 마세요. 역대 최고치라는 뉴스에 달려가는 사람은 늘 가장 비싸게 사는 사람이에요. 반면 조용히 흐름을 읽고 분할로 접근하고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사람이 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 여러분의 퇴직금,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 돈을 지키는 건 운이 아니라 판단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이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업종,
딱 3가지를 집중 분석해드릴게요. 그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채널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